시작. 네, 네. 민초시 시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앞전에 그 해담 선생님의 신봉사 눈뜨기 시간에도 그 민초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연결 그 시간과 좀 연관을 시켜서 이 시간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조씨 방이 난리 난리. 봄바람이 불고 저도 있습니다. 봄바람 올릴게요. 네, 그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아, 네, 맞아요. 네, 오늘까지 10편씩 그 올리신 분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월간문학에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 사실은 오늘 시를 좀 정리를 해서 그 각자가 응모를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워낙이 봄바람이 세게 불어서 봄나들이 가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돼.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일요일 날이 7일인가요? 네. 7일. 왜 10일까지니까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네요. 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그 해담 쌤께서 그 강 쌤께서 분명히 오실 거다라고 확증한 분이 안 와셔 버렸네. 그런데 네. 몰라서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그 강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그동안 그 사유력도 있으시고 또 글 써오신 내공도 있으셔서 조금만 하면은 정말 좋은 시를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계셔도 오늘 강 선생님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강 선생님이 우리 민조시 방에 올려주신 시 그대로입니다. 지금 왼편에 보실 수 있어요. 제목은 여행. 본인을 철규라고 하셨네요. 네. 3조부터 해서 3, 4, 5, 6 단민조시죠. 인생도 바람이고 구름인 것을 물 흐듯이 살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 본인께서 3, 4, 5 그 1연으로 하시고 연을 떼어서 6조를 물 흐듯이 살자. 그 물 흐르듯이를 6조로 맞추시려다 보니까 이렇게 물 흐듯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왠지 물 흐듯이 하니까 시어가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죠. 네. 이것을 요새 저는 되게 관심하는 바가 딱 죄송스럽게도 민조시 위에 관심하는 바가 두 개가 너무 뚜렷하게 있어서 그쪽에 줄여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해담 선생님께서 막 다 채워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해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훈수를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 시인보다 그것을 읽는 그 독자들 그것을 평론하는 평론가들이 더 의미를 말하죠. 오늘 어쩌면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고지신 걸 한번 볼게요. 꽃잎에
바람 타고 구름 떠간다. 물 흐르듯 간다. 이렇게 훈수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여유 있는 시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나 또 우리 철규님께서는 당신의 그 스타일이 아니셔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세계에서 표현한 것과 또 다른 누군가의 세계에서 표현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유를 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중간적인 내지는 훈수 놓으신 그 시에 대해서 익숙해짐이 삭혀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게 좋아, 내 것 같이 내 옷보다 내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도 있답니다. 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너무도 나약하기도 하고 너무나 대단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쩌면 미친 X 널뛰듯 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참으로 이 상반된 것이 그대로 아름답기도 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해담 선생님도 여행이라고 제목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는 잠시 왔다, 천지를 빌어서 잠시 왔다가 소풍 왔다가 놀고 가는 거죠. 네. 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분노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천지간을 풍경처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도 미워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아름답게 오히려 귀엽기만 하게 보일 수 있답니다. 네. 꽃잎배, 네, 꽃잎배가 우리 그 인생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꽃잎배. 바람 타고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바람 타고 이제는 수중이고 공중이고 지상이고 할 것 없이 언제 어디를 달리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뜰 수도 있는 그런 탈 것을 우리는 가질지도 몰라요. 네. 곧 그렇게 올 겁니다. 네. 우리 그 과학기술의 문명이 거기까지 왔어요. 네. 여기에는 이권이 그냥 이렇게 치달을 뿐이죠. 네. 이렇게 문명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정신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꽃잎에 바람 타고 물에서 공중으로 떴다라는 것은 양이 됐다는 거예요. 구름 떠간 듯이 간다. 구름 위를 여러분들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나 비행기 탔을 때 밑으로 구름 보이니까 너무 막 정말 환희롭더라고. 예? 아이처럼 좋아하니까 주변 사람들 절 쳐다보더라고요. 물 흐르듯 간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에 떠다니다가 물 흐르듯 간다. 예. 아까 집착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려면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야죠.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면 불행해져요. 그것을 오늘날 정말 똑똑한 세대들이에요. 오늘날 또 젊은이들도
모든 사람들이 직관이라는 말을 해요. 요새 직관. 직관. 고즉 그 하나의 눈목자. 눈목자가 이렇게 있고 이 속에 있는 눈 빛이 하나를 이루면 빛이 들어와서 심한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곧즉 이 관자는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하면 볼관자예요. 그런데 이 왼쪽 이게 붙으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꿰뚫어 보는 거예요. 곧즉 보면은 심한으로 보면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직관한다는 거야. 그냥 직관할 뿐이야. 그럼 이내 곧 알게 그냥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야. 무의자연이라는 말도 있죠. 무의자연이라는 말도 있어. 직관한다는 것은 무의자연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의자를 한자로 그냥 여기 치기만 하면 그냥 나와요. 하는 것 없이 할 위 없을 무 하는 것 없이 의도하는 바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그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 어떤 존재가 됐든 그대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의자연.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물이잖아요. 배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바람 타고 오니까 저 빨간색 떨어져 버렸는데 화잖아요. 구름 여기도 화죠. 근데 다시 물 흐르듯 간다. 수가 됐어요. 우리 이 순환을 전체 보면 수화의 기제냐 수화의 미제냐 뭐 이런 논리예요. 이게 수화 기제 미제 과정을 통해서 수승화강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수승화강이 돼야 돼요. 수는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화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정말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좌법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수행자들이 수승화강이 되지 않아서 그 기도병, 수행병을 앓고 어떤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철규 선생님의 여행 같은 인생은 곧 수승화강이다, 무의자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기저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말 철학적인, 도학적인, 멋진 신거처럼 보이죠? 네네네. 네. 어제 진묵대삭 부도탑이 있고 진묵대삭께서 여러 득도하시고 여러 기적을 이루실 때 거기 계셨다가 결국 몸을 두고 여러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게 천지 제도, 시해법이라고 하죠. 천지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것을 시기 질투한 김봉국 선생, 김봉국 그 동네 친구가 유체 이탈 상태에 있는 몸을 태워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서 진묵 대사께서 너무도 이 한국의 사람, 한국 땅이 그 아직 아니다. 예? 해서 모든 도사들을 다 이끌고 서양으로 가셨다고 하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진묵대사님의. 네,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신 그곳이 그 서방산과 종남산의 사이에 있는 봉서사. 봉서사. 네, 어제 거기를 갔어요.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렸죠. 비 내리고 난 후에 보니까 그 나무들이 꽃들이 생기를 받아서 정말 지상낙원이야. 아마 지금도 그렇게 있을 건데 거기에 있는 벚꽃이 활짝 폈는데 적당히 활짝 폈어요. 근데 벚꽃이라기보다는 딱 우리 눈에는 도화꽃처럼 보였어요. 도화꽃. 거기에서 한참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잠깐 계곡에 갔었었는데요. 거기에 원추리 싹이 있더라고요. 딱 나물로 막 이렇게 올라온 그 싹을 나물로 해 먹으면 딱 좋은. 그래서 그렇게 나무를 캘 때마다 뜯으면서 한 번만 힘을 더 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무를 뜯는데 원추리를 뜯다 보니까 바로 또 옆에 달래가 있는 거예요. 응? 해서 어제 저도 시한편을 썼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그 한살림 토장국에다가 원추리 넣고 달래로 양념해서 또 어제야말로 순두부를 1+1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2,0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2,150원인가 근데 두 개를 2,190원에 샀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점심까지도 그걸 먹었답니다. 아주 행복하게. 네. 우리 민조시방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어제 한번 볼까요? 서방산의 봄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어제 날짜죠. 황새야 봉 잡았다. 원추리라 봄. 달래 먹고 맴맴. 이런 시들은 어떤 구상이고 멋이고 없어요. 그냥 나온 거야. 우리 어려서 막 노를 때 뭐가 이렇게 추첨이 이게 뭔가 해서 꽝이 되면은 황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왜 황이라고 하지? 근데 뭔가 잡으면 봉 잡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황과 봉이 짝인가 보다. 근데 봉서사에 우리가 놀았던 바로 왼편 밑에 그걸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탑이라고 해야 되나? 탑이요. 봉황이 여의주를 같이 잡고 있어요. 자, 봉황이 여의주를 같이 잡고 있어요. 앞으로 오는 날에는 여의주를 누가 차지할까요? 봉황이요. 예, 같이 차지해야 되겠죠? 예, 같이 차지해야 되겠죠. 황새가 수컷 암컷이라고. 황새는 수컷이고요. 봉새는 암컷이에요. 그래서 수컷들의 세상이 끝났다.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양성성의 시대라고요. 성의 양성성의 시대. 아까 성명 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원시 반본이라는 거 하나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시소처럼 언제든지 그 황이 뭔가를 하기도 하고 봉이 뭔가를 하기도 하고 서로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지 예, 절대 안팎만이 주도권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네, 알겠습니다. 51이 봉입니다. 49가 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은 굉장히 각축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정치도 엎치락, 뒤치락 계속 그러고 있죠.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네. 기대돼요. 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요 얘기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네. 민조시 쓰실 때 인생이란 말 이런 거는 낡은 언어고 관념어예요. 왜 인생을 꽃잎회로 살짝 바꿔놓으니까 이 설명이 이쪽은 인생도 바람이고 구름인 것을 모르듯이 살자 설명이고 주장이 돼 버렸어 시가. 근데 이제 저거를 글자 몇 자 바꾸니까 인생을 꽃잎회로 바꾸니까 인생 자체도 얘기하고 작자 자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꽃잎에 떠서 흘러가는. 그리고 이제 지금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됐으니까 요런 거 미조이 쓰실 때 저런 인생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관념어 아주 좋아요. 이걸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아주 좋아요. 네. 네, 이것으로 민조시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네.